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이들 성장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죠. 함께 한다는 것. 그중에서도 이 소그룹 활동이 아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좀 교육적인 힘을 주는지 깊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지난번에는 저희가 정서적 안정이나 관계 맺기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은 함께 배우는 구조, 바로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볼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특히 그 학습 속도가 뭐랄까 조금 더 더딘 친구들이나 아니면 자기 생각 표현하는 걸 약간 어려워하는 아이들 있잖아요. 이런 아이들에게 소그룹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. 혼자일 때랑은 또 다른 어떤 배움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. 맞아요. 생각해보면 어른들도 큰 그룹 앞에 서면 긴장하고 좀 어렵잖아요.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. 그럼 소그룹은 뭐가 다른 걸까요?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심리적 안정감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사람이 적으니까 나한테 시선이 막 집중되는 그런 부담감이 훨씬 덜하죠. 내가 혹시 뭐 틀린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옆에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는 그런 편안함? 이런 게 생기기 쉬워요. 아, 정말 그렇겠네요. 틀려도 괜찮아.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바로 옆에 있네. 이런 느낌? 이게 매슬로우가 말한 그 안정감, 소속감 욕구랑 딱 연결되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리고 이런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사회적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돼요. 예를 들어서 소그룹으로 뭐 역할극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동네에 대해서 같이 조사를 해보는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 과정에서 자기 의견도 내보고 또 친구 이야기도 들어야 하고 어떨 때는 의견이 달라서 조율도 해야 하고 갈등이 생기면 풀어가는 방법도 배우고요. 와, 진짜 혼자서는 절대 결혼 못할 것들이네요.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막 부딪히면서 몸으로 익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게 바로 이제 실행하며 배우는 것, 러닝 바이 두잉의 힘이죠. 네. 단순히 뭐 지식을 아는 걸 넘어서서 실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하는지 배우는 거니까요. 근데 그냥 모여만 있다고 항상 이렇게 좋기만 할까요? 혹시 뭐 소외되는 아이가 생기거나 오히려 막 싸우기만 하는 경우는 없나요? 아,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네요. 네,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그래서 그냥 모아두는 게 아니라 구조화된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해요. 아이들 발달 수준이나 특성에 맞게 활동 목표도 좀 명확히 하고 지켜야 할 규칙도 정하고 체계적으로 과정을 설계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인지행동 관련 원리 같은 걸 살짝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.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내 생각이나 감정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깨닫고 더 좋은 방식으로 소통하도록 돕는 거죠. 아하, 그냥 풀어놓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좀 건설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잘 짜인 판을 만들어주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그럼 틀이 있을 때 부정적인 상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훨씬 더 키울 수 있어요.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는 가장 큰 선물, 역시 자신감일까요? 네,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혼자서는 좀 망설였을지 몰라도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용기를 내기 쉽잖아요. 그리고 함께 뭔가를 딱 해냈을 때 그 성취감은 정말 홀자 느낄 때랑은 또 다른 특별함이 있죠. 설령 결과가 좀 아쉬웠더라도 그 과정 자체, 함께 했다는 경험이 중요해요. 실패를 해도 옆에 친구가 있으면 괜찮아, 다시 해보자. 이게 되거든요. 아, 우리가 같이 했다는 그 느낌, 그게 진짜 중요하겠네요. 뭐랄까, 혼자 실패하면 좌절하기 쉬운데 같이 겪으면 그게 또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겠군요. 네, 바로 위필링이라고 하죠. 이 소속감이 아이들 자존감을 정말 눈에 띄게 높여줍니다.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도 함께일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고요. 듣고 보니까 소그룹 활동이라는 게 단순히 아이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, 그 이상이네요. 안전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또 꼭 필요한 사회성도 기르고 무엇보다 함께라는 힘으로 자신감을 키우는 진짜 작은 사회이자 성장의 발판이네요. 정확합니다. 아이들은 이 작은 사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. 혼자서는 어쩌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그런 배움과 성장이 함께라는 틀 안에서 가능해지는 겁니다. 특히 배움이 조금 느리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. 네, 오늘 함께 배움의 힘, 그중에서도 소그룹 활동의 교육적인 의미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도 이런 소그룹의 지혜가 좀 더 필요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. 안전한 공간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경험 말이죠.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? 다음에 저희는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.